गोविंद जय जय गोपाल जय जय राधारमण हरि गोविंद जय जय गोविंद जय जय गोपाल जय जय राधारमण हरि गोविंद जय जय 고차원의 맛 The Higher Taste 제2장 고기 속의 숨은 비용 부족에 관한 터무니없는 통념 쇠고기와 여러 다른 고기 소비를 줄이는 일은 환경 파괴를 멈추고 자연 자원을 보존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하지만 가장 효과적인 행위이다.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 우리 각자에게 가장 유익한 것이 소중하지만 상처 입은 우리 지구의 생명을 유지하게 하는 가장 유익한 수단이기도 하다. 새 미국을 위한 새로운 식단 New Diet for a New America의 저자이자 캘리포니아 산타크루즈 지구수호재단의 장 존 로빈슨 기아를 해결하는 법 인기 도서 작은 행성을 위한 식사법 Diet for a Small Planet 의 저자인 식품 전문가 프란시스 무어 라페가 한때 텔레비전 인터뷰에서 우리는 스테이크 한 점을 마치 캐딜락 자동차처럼 봐야 한다고 했다. 내 말은 우리 미국에서는 석유가 싸다는 착각 때문에 많은 연료를 소비하는 자동차에 집착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곡류가 싸다는 착각으로 동물들에게 곡류를 먹이로 주고 고기 중심의 식사를 하고 있다. 라고 설명했다. 미국 농무부가 수집한 정보에 따르면 미국에서 생산되는 곡류의 90% 이상이 소, 돼지, 양, 닭 등의 가축 사료로 쓰이고 있다. 그리고 이 동물들은 결국 저녁 식탁 위에 올려지게 된다. 고기 생산을 위해 곡류를 사용하는 과정은 놀라울 정도로 낭비가 심하다. 미국 농무부의 경제연구사업은 16파운드, 약 7kg의 곡물로 오직 1파운드, 약 450g의 쇠고기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더 나아가 전 세계가 지금처럼 계속해서 자연 자원을 오염시키면 가축류를 기르는 일 또한 앞으로 쉽지 않을 것이란 보고 결과도 있다. 그 이유는 물 부족 때문이다.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농업연구소의 공개 강좌에서 토양과 수자원 전문가가 말하길 1파운드의 쇠고기를 생산하려면 5,214갤런, 19,737리터의 물이 필요하고 1파운드의 닭 생산을 위해서는 815갤런, 3,085리터, 1파운드의 돼지고기는 1,630갤런, 6,170리터의 물이 필요하나 1파운드의 양상추 재배에는 오직 23갤런, 87리터의 물이 1파운드의 밀 생산에는 25갤런, 94리터만이 필요하다고 했다. 작가이자 사회운동가인 존 로빈스는 오늘날의 캘리포니아에서 쇠고기 1파운드를 먹지 않음으로써 6개월을 통틀어 샤워를 하지 않는 것보다 더 많은 양의 물을 절약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라고 했다. 그의 책 단백질, 그 화학과 정치, Protein, Their Chemistry and Politics에서 아론 알트슐이 줄을 달기를 에이커, 면적의 단위 약 4046.8제곱미터당 열량 단위를 살펴보면 곡류와 채소, 콩류를 섭취함으로써 고기 중심의 식사보다 20배 더 많은 인구를 먹여 살릴 수 있다고 한다. 현재 미국과 여러 유럽 국가들, 아프리카, 그리고 아시아 국가들에서 수확되는 면적의 절반가량이 동물 사육을 위해 쓰인다. 만일 경작할 수 있는 지구의 토지가 주로 채식 식품들 생산에 쓰인다면 이 지구는 200억 혹은 더 많은 수의 인구를 손쉽게 먹여 살릴 수 있을 것이다. 식품 전문가들이 지적했듯이 기아는 과장된 허상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이 행성의 모두에게 충분한 양의 식품을 생산해내고 있지만 불행히도 이것은 비효율적으로 배분되고 있다. 국제기아연합이 말하길 기아에 의한 사망 대부분은 현존하는 식품 자원의 불공평한 분배와 비효율적인 사용에서 비롯된 만성적 영양 부족 탓이다. 그와 동시에 공장식 축산과 같은 집중적인 가축 운영 사업과 낭비적인 축산업 시행으로 모든 생명이 의존하고 있는 자연 자원이 급속한 속도로 오염, 고갈되고 있다.
이런 방식으로 더 많은 식량을 제공하려 하다가 오히려 더 많은 수자원 오염과 토지의 붕괴를 불러일으키게 될 것이고 끝내 더 많은 기아 또한 초래될 것이다고 했다. 유엔 세계 식량협의회에 제출된 보고서에서 부유국에 의한 고기 과소비는 빈민국의 기아를 의미한다. 이 낭비적인 농업은 소의 공유 사료를 주는 가축 사육장의 억제와 대규모의 고기소 사육 축소로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고 합의했다. 살아있는 소는 재산이다. 살아있는 소가 우유와 치즈, 버터, 요구르트, 또 다른 고단백질 식품을 제공함으로써 죽은 소보다 사회에 더 많은 이바지를 하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제3세계의 기아를 해결하고자 사람들이 인도와 같은 나라를 살펴보았는데 인도에서는 귀중한 공유를 두고 사람이 소와 경쟁하고 있어 이 점에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었다. 소를 잡아먹으면 간단히 해결될 것을 왜 그들은 먹지 않고 살려두는 것일까? 힌두인 대부분은 소를 신성시하고 도살하지 않는다. 이 문화적 성향 때문에 식품 생태학자들은 인간과 소의 공생관계를 연구했고 이 관계가 실제로 경쟁적인지 기아가 소를 도살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는지를 이해하려고 애썼다. 미주리 대학의 스튜어드 오덴달 박사는 서쪽 벵갈 지방에서 실시한 소 연구에서 소는 사람들의 식량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수확된 공유 중 사람들이 먹을 수 없는 나머지 부분, 쌀깍지, 사탕수수의 윗부분과 풀만을 먹는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기본적으로 소는 인간에게 직접 가치가 별로 없는 것들을 앞으로 유용하게 쓰일 제품으로 전환한다고 말했다. 이로써 인도인들이 소를 죽이지 않아서 기아에 허덕인다는 잘못된 통념은 끝을 맺어야 한다. 이 연구는 인도에서 발생하는 식량 부족이 소보다는 오히려 때때로 생기는 심한 가뭄과 정치적 동란 혹은 산업화와 더 연관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한다. 소를 살려두면 소는 질 좋고 단백질이 풍부한 식품들을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이 생산한다. 80년대 미국에서는 고의로 유제품을 제한하려고 한 적이 있는데 정부는 이를 위해 버터, 치즈, 탈지 분유를 강제로 사재기 했다. 그 이유는 유제품 공급이 매주 4,500만 파운드, 2.25톤으로 급증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그때 미국에서 1,000만 마리의 소가 엄청난 양의 우유를 공급했고 이 때문에 정부는 정기적으로 수백만 파운드의 유제품을 빈민들에게 무료로 공급했다. 살아있는 소가 인간에게 가장 소중한 식량 자원의 하나임은 절대적으로 분명하다. 안타깝게도 80년대 중반 미국 정부는 유제품 사재기식 정부 보조를 끝내기 위해 수백만의 젖소를 사들여 도살했다. 현재 물개와 돌고래, 고래를 포획하는 행위를 막으려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그런데 소를 보호하려는 운동은 왜 일어나서는 안 되는가? 경제적인 관점에서만 보더라도 이는 좋은 생각임이 분명하다. 고기 한 점을 사는데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쓰고 있다. 축산업계는 경제적, 정치적으로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고 심지어 육식을 장려하려고 수백만 달러를 쏟아붓고 있다. 축산업계는 우리 납세자들의 세금 또한 불공정하게 가로채 공유하는 데 성공했다. 실제로 고기 생산 과정은 낭비가 심하고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보조금을 지원받아야 한다. 사람들 대부분은 정부가 얼마나 숨김없이 많은 보조금과 호의적인 대출을 축산업계에 지원하는지 또한 종종 폐기 처분하는 과잉 공급 제품들을 사들이는지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 보조금의 가격표는 우리 아이들 건강에 바로 드러난다. 2003년 미국의 국립학교 점심 프로그램은 60억 달러 이상을 여러 학교에 지원했고 이는 학생들에게 값싼 음식을 제공하게 하기 위함이었다. 이 프로그램은 마치 자선사업 같이 보이지만 원래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그 하나는 수입에 상관없이 모든 어린이에게 건강한 음식을 제공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쇠고기 수요를 증가시키는 방법으로 축산업 관련 산업을 보조하려는 목적이다. 고기 중심의 식사가 초래하는 건강상의 유해를 알면서 어떻게 정부는 우리 아이들에게 그리고 무료 점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가정들에 이런 짓을 할 수 있단 말인가. 매년 연방 정부는 주로 고기와 유제품을 사들이는데 8억 달러 이상의 돈을 쓰고 있고
하고 각 학교에 이를 실어 날러 학생들에게 강제로 먹이고 있다. 연방 정부는 곡류, 채소, 과일은 물론이고 고기와 유제품 등 모든 농장 제품을 사게 되어 있지만 로비에 직접 반응하여 구매하는 경향을 보인다. 2001년 미국 농무부는 과잉 공급된 쇠고기와 다른 제육 제품 구매에 총 3억 5천만 달러를 써서 학교들에 제공했다. 대부분이 통조림의 형태이거나 냉동식품이면서도 채소와 과일에 지출한 돈의 2배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이었다. 건강한 식단 개발을 위해 학교에서 일한 영양사 제니퍼 레이먼드는 기본적으로 국립학교 점심 프로그램은 공급자의 복리를 위한 프로그램이다. 이는 제육 제품을 위한 가격 보조 프로그램으로 정부가 사들인 제품을 처리하기 위한 수단으로 학교를 선택한 것뿐이다고 했다. 이 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돈은 세금에서 나온다. 그리고 예전에는 아주 드물었던 아동기 비만, 심장질환, 제2형 당뇨병과 그 외의 고콜레스테롤, 고포화지방 식사 때문에 발생하는 성인병으로 알려진 이 질병들이 이제 아이들에게 나타나고 부모들은 자식들 건강 관련 고지서 또한 이중으로 내지 않으면 안 되는 신세가 되었다. 수백만 달러 이상의 세금은 매년 검사관들을 고용해 거의 발생하지도 않는 동물들의 질병을 감시하기 위한 전국적 네트워크를 유지하는 형태로 낭비되고 있다. 병에 걸린 동물을 처리하고 나면 정부는 소유주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한다. 뉴욕타임스는 이 보조금을 가리켜 부당하고 국고를 바닥내는 괘씸한 정책이라고 특징지었다. 요즘에는 전 세계 선진국의 정부가 농장주들에게 광우병에 대한 배상을 하고 있다. 2001년 한 해에만 영국 정부는 9,100만 파운드를 넘는 돈을 광우병 배상금으로 지출했고 다른 정부들도 비슷한 금액을 지출했다. 환경적인 피해. 육식함으로써 내야 하는 또 다른 비용은 환경훼손이다. 미국 농업연구사업은 수천만의 도살장과 가축 사육장에서 방출된 오염물의 범람과 하수가 미국의 강과 개울 오염의 주된 원인이라고 규정했다. 지구상의 민물 자원은 빠르게 오염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고갈되고 있음이 분명해지고 있다. 축산업은 특히 낭비가 심하다. 음식혁명, Food Revolution에서 존 로빈스는 미국에서는 매년 전 세계 총 인구수보다 더 많은 수의 닭을 도축하고 있다. 그 수는 닭 76억 마리 대 인구 60억이다. 미국에는 호모사피엔스보다 더 많은 수의 칠면조 또한 존재한다. 그 수는 3억 마리의 칠면조 대 2억 8천만의 우리 자신이다. 게다가 현재 1억 마리의 돼지와 6천 마리의 젖소와 고기소가 미국에 있다. 이 수많은 가축의 배설물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 것 같은가? 누가 이런 것을 생각하겠는가? 라고 썼다. 동물의 배설물은 항상 자연적인 비료 역할을 해왔지만 비료가 산더미처럼 쌓이게 되자 그 처리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불행히도 이 중 많은 부분이 수로를 통해 흘러가고 있다. 대량 고기 생산이 오염의 압도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 최근 몇 년간 가축 배설물이 다량의 물고기를 죽음으로 몰아넣고 기억 손실과 혼란을 유발하는 피스테리아 같은 질병을 발생시켰으며 오염된 물에 노출된 사람들은 타는 듯 극심한 피부 통증에 시달리게 되었다. 미국에서 현재 가축들은 사람들이 배출하는 양보다 130배 더 많은 양의 배설물을 배출하고 있다. 거대한 규모의 농장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인구가 조밀한 지역에서는 동물의 배설물이 마시는 물에 흘러들어 오염시키고 있다. 1999년 11월 8일 타임스지에서 지구온난화. 공기는 기체 조합물로 이 구성 요소들은 먼 옛날부터 안정된 상태로 유지됐다. 그러나 20세기에서 21세기로 바뀌면서 인류는 광범위한 균형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자연은 공기 중에 미세한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균형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현재는 증가한 이산화탄소로 균형의 위기라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다. 남북극의 얼음은 녹기 시작했고 해안선 또한 높아지기 시작했으며 전 세계에 걸쳐 기후가 변하고 있음이 명백해졌다. 지구온난화의 주범으로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는 것은 엄청난 양의 화석 연료를 태우는 일이다.
산업국가에서 발생시키는 배출물의 비중이 물론 가장 크다. 특히 어마어마한 양의 질소비료를 사용하는 축산업이 이 배출물 발생의 주된 원인이다. 질산 암모늄은 가장 흔한 형태의 질소비료로 사실 천연가스인 화석연료에서 유래한다. 질소비료의 4분의 1이 미국에서 가축 사료용 옥수수 재배를 위해 쓰이고 있다. 미국 정부는 지구온난화의 중요성을 최소화하려 하고 있지만 기후변화가 전 생명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명백하다. 공화당은 지구기온은 다음 세기까지 4도 정도 더 올라가리라 예측했다. 이에 환경보훈론자 데이비드 스츠키는 우리 대부분은 1도 정도의 기온 변화에는 적응할 수 있다. 하지만 4도는 사실상 빙하기와 현재 우리가 사는 따뜻한 신시대를 구분짓는 것만큼 큰 온도차다. 자연이 그런 변화를 겪기까지 만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는데 우리는 한 세기 만에 똑같은 변화를 불러일으켰다. 이 우주의 생명체들이 아무런 극적 혼란 없이 적응할 것이라고 말하는 생태학자는 누구도 없으며 농업과 다른 삶의 방식 역시 기후에 크게 의존한다고 썼다. 서구 세계의 지나친 육식 습관이 무엇에도 견줄 수 없는 심각한 기후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사회적 마찰. 채소 재배보다 더 많은 면적의 땅이 필요하고 낭비가 심한 제육제품 생산 과정은 수천 년간 인간 사회의 경제적 마찰을 불러일으킨 원천이었다. 인류의 영양을 위한 식물식품 Plant Foods for Human Nutrition에 발표된 연구에 의하면 1에이커의 땅에서 재배된 곡물들은 같은 면적의 방목장에서 길러진 육류 제품보다 5배나 더 많은 단백질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1에이커에서 재배된 콩들은 육류보다 10배, 시금치는 28배 더 많은 단백질을 생산한다. 이런 경제적 사실은 고대 그리스 시대에도 널리 알려졌었다. 플라톤의 공화국에서 위대한 그리스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채식이 국가의 농경 자원을 가장 지혜롭게 사용하게 하는 수단이므로 채식주의를 해야 한다고 권장했다. 그가 경고하길 만일 사람들이 동물 먹는 것을 시작하면 더 많은 목초지가 필요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원래의 거주자들을 부양하기에 충분했던 국가가 이제 비좁아질 것이다. 그렇지 않은가? 하고 글라우콘에게 물었고 글라우콘은 진정 그러하다고 대답했다. 그리고 우리는 전쟁을 치르기 위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은가? 글라우콘은 분명히 그럴 것이라고 대답했다. 참으로 흥미로운 사실은 육식이 유럽의 식민지 확장 과정 동안 벌어졌던 수많은 전쟁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는 점이다. 인도와 다른 동양 사회를 두고 벌인 향신료 무역은 경쟁의 큰 원인이었다. 유럽인들은 소금에 절인 고기를 식량으로 살아나갔다. 그 평범하고 불쾌한 고기 맛을 속이고 바꾸려고 엄청난 양의 향신료를 사들이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다. 향신료 무역으로 어마어마한 양의 부를 쌓는 데 성공한 정부와 상인들은 이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아무 스스럼 없이 무기를 사용했다. 현 시대에 세계에서 일어나는 거대한 마찰의 큰 부분 역시 식량 부족에 기인한다. 1974년으로 돌아가 보면 미국 중앙정보부 CIA가 발행한 보고서는 부유국들이 공유 사료를 쓰는 동물의 소비를 신속하고 과감하게 줄이지 않으면 가까운 미래에 세계 인구를 부양할 만큼 식량이 충분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다. 하지만 상황은 그때보다 크게 향상되지 않았다. 산업화한 국가들에서 만연되고 있는 육식 습관은 명백히 세계 기화와 관련 있으며 이 때문에 발생하는 전쟁으로 더 많은 기아가 초래된다. 전 세계의 4만 어린이들이 매일 영양실조로 죽어가고 있다. 미국의 가축들은 충분한 곡물과 대두를 사료로 먹고 있고 이 양은 전체 미국인이 소비하는 양보다 5배 이상 더 많은 양이다. 한 연구에 의하면 만일 미국인이 고기 소비를 10%까지만 줄여도 매년 1200만 톤의 곡물이 인류의 식량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고 이 양은 매년 기아로 죽고 있는 6천만의 성인과 어린이를 부양하기에 충분하다고 한다. 경제적인 채식 식단. 이제 지정학적 관점에서 벗어나 우리 자신들의 가계부로 관심을 돌려보자.
비록 널리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지만 곡류와 콩류, 유제품들은 질 좋은 단백질의 우수한 원천임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여러 종류의 채식식품은 똑같은 양의 필수 영양소를 얻는 데 있어 고기보다 훨씬 더 나은 원천이다. 100g의 고기는 오직 20g의 단백질만을 함유하고 있다. 고려해야 할 또 다른 사실은 고기 무게의 50% 이상이 물이라는 점이다. 이에 비교해 100%의 치즈나 렌틸에서는 25g의 단백질을 얻을 수 있고 100g의 대두에서는 34g의 단백질을 얻을 수 있다. 고기가 적은 양의 단백질을 제공하지만 가격 면에서는 훨씬 비싸다. 2005년 미국 플로리다에 있는 한 슈퍼마켓에서 이루어진 현장 조사는 소허리 상부살 스테이크가 1파운드에 $7 89센트인 반면 채식 요리를 만드는 데 필요한 주재료는 1파운드의 평균 가격이 $1 50센트보다 적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8온스의 코티지 치즈는 $1 59센트로 1일 최저 필요량의 60%의 단백질을 제공했다. 채식주의자가 되는 것은 잠재적으로 개인의 장보기 비용을 매년 적어도 몇백 달러까지 절약할 수 있게 하고 평생 수천 달러를 절약하게 한다. 전체 소비자의 절약을 통틀어 따져보면 매년 수십억 달러가 절약될 것이다. 이 모든 점을 고려하면 누구라도 채식주의자가 되지 않을 이유를 찾아보기 힘들 것이다. 고빈다 자야 자야 고팔 자야 자야 라धा라마나 हरि गोविंद जय जय गोविंद जय जय गोपाल जय जय राधारमण हरि गोविंद जय जय